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버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용한 기술인데요. 파이 오디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버에서 제공하는 API, 스피치, 그다음에 스튜디오, 센티먼트, 보이스 이렇게 API들과 오디오, 그리고 요거 이외에 또 뒤에 이제 레그를 쓰면서 또 약간 추가적으로 사용된 기술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술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의 흐름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 컴퓨터 로컬에서 말을 합니다. 스피치를 하면 그 스피치를 녹취를 해가지고 그 파이 오디오를 이용해서 녹취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녹취된 그 파일을 떨어뜨리고요. 그 파일을 그 클로버 스피치 API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텍스트로 그 스피치한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게 되고 그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LLM에 다시 던져주게 되는데 이 LLM이 그걸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그 텍스트를 다시 한번 감정 분석을 해서 이것이 뭐 중립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것에 해당되는 감정 분석을 하고 그 감정 분석에 적절한 보이스를 잡아서 다시 스피치로 내보내는 텍스트 투 스피치 API를 이용해서 스피치를 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PI를 썼기 때문에 사실 뭐 설명을 드릴 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음성 녹취하는 부분 위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려보면 일단 그 제가 이걸 막 그 흐름도를 처음부터 그리고 막 작업을 한 게 아니라서 제 소스를 그냥 이 클로드한테 줬습니다. 줘서 이 코드를 보고 너가 순서대로 좀 작성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클로드가 쭉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나름 자기가 이제 그린 건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녹음 설정을 이제 초기화하고 아까 파이 오디오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 오디오를 이제 생성해서 녹음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다음 대기 모드라는 상태로 이제 일단 진입을 하는데 이 대기 모드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이 뒤에 이제 그 계속 이 무한대로 이 루프가 이렇게 돌면서 음성 녹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음성이 감지됐는지, 어느 시점에부터 이제 녹화가 진짜 시작되고 이거를 API에 던져야 되는지 이걸 감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긴 그 내용 통째로 던져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가 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mp3 파일도 그 API에 던져야 될 수 있으니까 음성이 실제 들어간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음성 감지 부분과 최대 녹음을 얼마까지 할지 무음이 되면 무음 몇 초 동안 무음이 유지가 되면 이건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녹화 길이를 딱 끊고 이제 mp3를 만들어서 파일을 던질지 이제 이런 그 컨셉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속도 때문에 제가 웨이브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함수에 기본적인 흐름이 있고 이런 아까 음성 감지 부분, 뭐 최대 녹음 시간 초과했는지 뭐 무음 체크하고 녹음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거는 이제 실제 녹화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파일로 안 만들고요. 녹음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감지가 되면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STT로 함수를 호출해서 TTS 텍스트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실제로 보면 뭐 화면 UI가 멋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기 모드 때 이렇게 웨이팅 이렇게 뜨게 되고요. 말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레코딩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제가 하는 말을 녹취를 하죠. 녹취를 하면서 그걸 기록을 하고 무음이 이제 몇 초 이상 5초로 제가 세팅해놨는데 5초 이상 지속이 되면 스탑해서 그 생성된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고 TTS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STT로 던져서 API가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바꿔서 LLM에 던지고 LLM이 감정 분석, LLM의 답변을 감정 분석해서 예를 들면 AI 답변을 감정 분석해서 이게 포지티브냐 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뭐 이런 이제 그 감정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TTS가 다시 그 적절하게 그 감정에 맞게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체감상으로는 이 감정 분석에 따른 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의 약간 톤이 약간이라도 바뀌길 바랬는데 거의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뀝니다. 약간. 뭐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닌데 이것도 넣어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연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가 바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혹시 안 보이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일단 요거는 잘 보이시나요? 요 화면은? 요 네, 화면이 잘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영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라야.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저는 나라가 아니라 클로바 X입니다. 사용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나는 사용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을 수행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래, 그럼, 최근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제 말씀하신 오스트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작품이라면 제가 찾아볼 수 있지만 아니라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파우스트라는 작품 본 적 없어? 아파우스트 말하는 거였어. 나는 그냥 괴테 소설이라고만 들어서 몰랐네. 그렇구나. 파우스트 작품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뭐야?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문학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 중 하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야? 이 작품도 문학 작품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 그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혹시 너의 의견이나 어떤 깊이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 작품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네, 여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보시면 약간 파우스트라는 그게 약간 제 발음도 안 좋았지만 얘가 이제 그 약간 영어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발음이 좀 안 좋은 경우에 또 보시면 이제 갑자기 막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이 파우스트에 대한 제가 이렇게 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있죠. 짧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제가 막 시간을 물어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테스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자, 그럼 이제부터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 레그를 이제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이걸 이제 붙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 레그를 좀 붙여보자 해서 이제 레그를 최종적으로 붙였는데 이 레그가 제가 그 초기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이 자료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레그라는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약간 그 보강된 검색 그런 보강된 검색으로 그 생성하는 그런 어떤 LLM의 그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좀 핵심되는 부분이
그 인베딩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베딩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벡터 DB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이제 다시 LLM 모델에 던져서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렉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인베딩 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벡터 DB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실제 기본적인 흐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치를 하게 되면 쭉 요 원래 기본 흐름에서 이 스피치 투 텍스트 이 부분에서 텍스트로 이제 떨어진 거를 그 밀보스라는 벡터 DB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밀보스라는 벡터 DB의 기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미리 이제 파우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쭉 밀어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좀 검색을 해서 연관된 애를 함께 이 LLM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LLM이 그 함께 참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풍성한 답변을 하게 되고 그것의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감정 분석, 그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그 흐름대로 답변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파우스트에 관련된 텍스트 자료를 제가 미리 이제 좀 수집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문단을 나누고 인베딩을 한 이후에 그 밀보스에 데이터를 밀어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스피치 투 텍스트 된 이 결과를 검색어로 다시 밀버스에 한번 이제 질의를 하고 그 질의된 결과 정보를 다시 한번 LLM에 전달해 줌으로써 조금 더 풍성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연을 준비했는데요. 시연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화면 설명을 보면 앞에 있었던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웨이팅, 뭐 레코딩 이렇게 똑같은데 아까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TTS에 던지 이후에 이 캐션이 이제 뭔지 제가 한글로 한 말이 이렇게 해석이 일단 됐죠. TTS 텍스트로 이제 바뀐 상태고 레그 퀄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질문을 아까 밀보스에게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밀보스가 이 레그 컨텐츠라는 답변을 주게 되고요. 밀보스가 준 이 답변을 바탕으로 LLM이 다시 한번 더 그 풍성한 답변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강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니? 저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인물에게 접근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악마죠. 저와 파우스트와의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그렇구나. 아, 그래, 너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작품 속에서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은 그가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멋진 생각이구나. 만약에 너가 파우스트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 작품에서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움을 깨닫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 역시 그런 결말을 지지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그 파우스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처음에 이제, 너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가 메피스토텔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웃겼는데,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역할극에 빠지는 건 좀 웃겼지만, 그 답변이 훨씬 더 그 앞에 내용보다 풍성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약간 그 타겟팅해서 텍스트를 쭉쭉 밀어 넣은 것도 있지만 보시면 그 레그의 컨텐츠를 그대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레그의 컨텐츠를 자기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조합해서 해석해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레그를 쓰니까 확실히 좀 더 풍성한 답변을 하고 좋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LLM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HCX 003 버전 튜닝 버전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감정 분석 및 그 LLM의 기본적인 성능은 좀 아쉽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외의 API, STT나 TTS 그리고 또 임베딩을 제가 또 활용했는데 API로서 요거 성능은 참 준수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렉을 적용해 보니까 활용성이 훨씬 더 이제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한국어 특화 모델이라고 이제 보통 이 강점을 드는데요. 클로바엑스에 대해서 아까 그 파우스트처럼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래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오히려 이제 한국어 특화 모델임으로써 영어 인식에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